안녕하세요, 재질보프입니다. 이번 시간은 워드프레스 도커 이미지 만들기 프로젝트를 마지막으로 이 도커 프로젝트를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자, 워드프레스는 사실 블로그나 이런 그런 어떤 플랫폼, 웹 기반의 플랫폼을 만들기 굉장히 쉬운 그런 애들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클릭하시면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단순하게 뭐 20분 만에 웹페이지, 그럴싸한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워드프레스를 사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웹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어서요. 이 점유율이 예전에 50%가 넘었었는데, 그래도 현재는 웹 점유율을 33% 이상 가지고 있다라고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개인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이 워드프레스로 만드는 경우들도 있고, 대기업의 어떤 소스들이 또 워드프레스인 경우들도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워드프레스를 실제로 사용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워드프레스를 이제 만들 건데, 저희가 이미 워드프레스가 있긴 있어요. 어디 있냐면 이 워드프레스 공식 이 도커가 있긴 있는데, 걔는 DB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DB가 없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여러분 두 개의 컨테이너를 올려가지고 이 하나의 컨테이너에다가 이 DB를 붙여야 되는 그런 형태로밖에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우리가 풀해서 다운로드 받고 바로 실행하면 실행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워드프레스를 통해서 하나의 온전한 이미지를 만들고 그 컨테이너 안에 이제 DB와 워드프레스가 모두 동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가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된다라고 해서 제가 진행하는 것 뿐이고요. 실제 여러분들 그 환경에서는 좀 분리해서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어떤 스케일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하나의 컨테이너에 담아놓으면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진 않지만 여기서는 가장 간단하게 우리 컨테이너 하나에다가만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이제 순서를 제가 쭉 적어놓은 거고요. 저희는 XAMPP 기반으로 설치를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설치하시면은 웹서버, DB, 그리고 PHP까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 워드프레스가 PHP 기반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XAMPP 하나만 설치하시면은 이게 다 설치가 됩니다. 워드프레스를 완전히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사용할 거고요. 얘는 제가 도커 허브에서 미리 하나 찾아놨습니다.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먼저 다운로드 받아서 세팅을 해둔 다음에 워드프레스 세팅하고, 그리고 나서 컨테이너의 웹 파일 정리를 좀 하는 게 좀 구간이 좀 복잡해요. 제가 미리 명령어를 다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워드프레스 다운로드 받은 거를 컨테이너에 넣고 압축만 풀면은 끝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잘 못 따라오시면 요 명령어 하나하나를 제가 실습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좀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에 이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지만 또 실행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다 제가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실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도커 허브에서 제가 찾아놓은 XAMPP 이미지를 먼저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할게요. 런에 이름은 WP라고 주고요. 마이너스 포트는 이제 여러가지 포트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다 포트 포워딩 하는 게 아니고 이 웹페이지 관련된 포트만 제가 포워드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톰식68이라는 사람이 올려놓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저는 미리 다운받아놨기 때문에 바로 컨테이너가 만들어지고요. 여러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DB랑 이런 게 다 설치되어 있는 버전이라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웹브라우저를 키셔가지고 이 워드프레스 다운로드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이 워드프레스만 검색하는 경우에는 웹 호스팅 서비스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워드프레스 다운로드라고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운로드 들어가시면 되고요. 워드프레스 얻기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taru.gz가 있습니다. 이거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링크 주소 복사 가져옵니다. 그리고 요창을 내려주시고 여기서는 wget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다운로드를 좀 받아봤는데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놨어요. 이게 이제 제가 문제가 좀 있던 게 뭐냐면
wget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다가 중간에 멈추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26%, 27%에서 꼭 멈추더라고요. 이번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만약에 멈추는 경우에 저는 어떻게 했는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급속히 이 속도가 느려지면서 26, 27부터는 뭐 이 진행이 안 되는 모습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여주는데요. 다시 한번 다운로드 받으면 또 다운로드가 또 잘 되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시도죠. 두 번째 시도할 때는 보통 한 20초 정도 만에 다운로드를 받던데 이번엔 또 똑같이 또 홀딩되는 현상이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또 시도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몇 번을 하다 보면은 이 다운로드가 잘 되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또 잘 되죠. 잘 될 때는 한 10초면 지금 보면 8.7초 만에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요게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여러 번 받게 되면은 뒤쪽에 이렇게 숫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 잘 받은 게 2번이죠. 2번. 이게 원본 1.1.2. 그래서 얘네 둘은 받다가 실패했으니까 얘네는 버리고요. 오랜 시간 기다려봤는데 얘네는 다운로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 번 다운로드 시도하면 이렇게 하나가 잘 받아집니다. 그리고 요걸 이제 압축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xf latest.gg.to 네. 하면은 여기 워드프레스라고 압축이 풀린 게 보이고요. 이게 이제 일종의 뭐 압축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압축을 해제해 놓은 거고 요거를 이제 컨테이너에 넣어서 실행만 시키면은 요 워드프레스 바로 설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컨테이너에 진입해서 컨테이너를 좀 정리를 해주고 올게요. 컨테이너 안에 이제 한번 접속해 볼까요? 컨테이너 안에 보면은 이미 이렇게 웹페이지가 있어요. 이 웹페이지를 좀 정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t wp에 bash라고 입력해서 접속을 해주시고 그럼 쉘로 들어와지죠. 그 다음에 일단 그 소유 권한을 좀 바꿔줘야 돼요. 요거는 잘 모르셔도 일단 되거든요. 예. 리눅스 아시는 분들은 이 소유권 옮겨주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얘한테 권한이 있어야지 웹서버가 여기다가 뭔가 데이터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웹서버가 이 권한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소유자를 좀 바꿔 주셔야 되고, 그리고 lamppp에 htdocs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 디렉토리 안에 파일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이 파일들을 이제 혹시 모르니까 버려도 되긴 해요. 버려도 되긴 하는데 이거를 좀 버리긴 그러니까 이거 가져와서 백업을 한 다음에 백업 디렉토리 하나 만든 다음에 지금 디렉토리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만든 이 디렉토리에다가 지금 요 모든 파일을 이 백업 디렉토리에다가 옮겨줍니다. 옮겨주면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백업만 남아있죠. 그러니까 정리를 이렇게 해준 거예요. 디렉토리. 그래서 여기가 이제 웹루트라서 여기를 잘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가 웹루트인 이유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XAMPP를 설치하면 여기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여기에서 웹루트는 여기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엑시트에서 나간 다음에 자, 이제 이 워드프레스 있죠? 저 워드프레스를 cp 명령으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워드프레스를 wp에 아까 opt의 lamppp에 htdocs로 옮겨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배시로 접근합니다. 배시로 다시 한번 쉘로 들어가서 저 안에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잘 들어갔는지. 보면은 아까 이제 만든 백업이랑 워드프레스 같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워드프레스를 이 안에서 만들면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다 끌고 와서 다시 꺼내겠습니다. 밖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백업이 있는 곳에 이렇게 밖에 풀어지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실행한 요 명령 있죠? 노션에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순서대로. 노션에 보면은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사실 순서대로 하면은 저렇게 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요거 혹시 잘 헷갈리시면 요거 순서대로 타이핑 하시면은 잘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바꿨으면은 다시 한번 접속해 봐야죠. 바꿨으니까
바꿨으니까 접속 다시 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워드프레스가 뜹니다. 이렇게 뜨면은 잘 된 거예요. 네, 이렇게 뜨면 잘 된 거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컨솔 창이 필요 없습니다. 이 컨솔 창이 필요 없고 여기서 다 할 수 있어요. 렛츠고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렛츠고 하자마자 워드프레스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넣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정보는 아직 만든 게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어떻게 다루느냐, PHP MyAdmin 이렇게 접속을 해주시면은, 여기로 접속을 해주시면은 여기에서 얘는 DB가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New라고 눌러주시고 워드프레스라고 하나 만들어 줄게요. 지금 워드프레스 설치하는데 이 DB 하나가 필요합니다. DB를 잘 몰라도 돼요. 왜냐면 이것까지만 우리가 DB까지만 만들고 그 뒤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워드프레스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만든 다음에는 사용자명은 루트고요. 패스워드는 없습니다. 패스워드가 없으면 취약할 수 있죠. 근데 여긴 취약할 수 있지만 사실 접근이 불가능한 게 저희가 80번 포트만 포워딩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접근을 나중에 막을 수가 있어요. 그것만 막으면은 사실 패스워드는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세팅해 주시고 전송 버튼 눌러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설치 실행하기 하시면은 설치가 진행됩니다. 사이트 제목은 워드프레스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사용자 이름은 루트에 테스트 1, 2, 3, 4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는 걸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메일은 아무거나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검색 엔진 접근 여부는 여러분 뭐 취향대로 하시면 되고요. 워드프레스 설치 진행하시면은 바로 설치가 돼서 우리가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뭐 데이터베이스 에러가 뜨긴 하는데 요거는 일단은 무시해 주셔도 됩니다. 요거는 뭐 다른 문제라서 요거는 DB랑 이제 좀 형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넘어와서요. 자, 여기 이제 방금 전에 입력했던 루트랑 테스트 1, 2, 3, 4 패스워드 입력합니다. 방금 여러분들 입력하셨던 거예요. 자, 로그인 하시면은 이렇게 로그인 되고요. 이게 이제 워드프레스 첫 화면은 이게 아니고 이 워드프레스 첫 화면은 사실 요겁니다. 요거예요. 요게 이제 블로그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블로그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제 블로그가 뭐 횡하니 뭐 볼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막 글을 작성하는 뭐 기본 기능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관리하고자 한다라면 뭐 워드프레스 처음에 이제 봤던 그 테마 이런 거 이제 수정하시면서 뭐 추가하시면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은 뭐 추가하거나 뭐 편집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그 티스토리, 티스토리 같은 블로그들이 사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뭐 사진만 간단하게 하나만 추가해도 사진이 그럴싸하게 싹싹 들어가서 좀 멋지게 꾸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워드프레스를 저희가 일단 구축을 해봤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그 나중에 재사용하기 위해서 한번 저희는 이거를 스탑을 하고서 백업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탑을 WP를 해주시고 이거를 커밋해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RM 옵션 안 줘가지고 이 구축된 환경이 그대로 컨테이너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커에 커밋 그리고 WP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미지를 하시면은 도커의 이미지스에 이렇게 저장되어서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1.44기가인데 이 기존에 있던 톰식 XAMPP보다 한 0.2기가 정도가 늘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가 이번에 푸시를 해볼게요. 자, 푸시. 일단 로그인 먼저 해야겠죠? 로그인 먼저 하고 그리고 푸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로그인을 다시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지 않은 것은 전에 입력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처음 입력하시는 분들은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푸시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여러분 제 거랑 아이디 똑같이 주시면은 업로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걸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업로드 수행하면은 1.2기가는 이미 있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없을 거고, 나머지 이제 200메가 정도만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될 거예요.
보면은 업로드가 잘 됐죠. 자, 허브 도커 쪽에 한번 잘 등록이 됐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 거는 이렇게 올라와져 있습니다. 워드프레스 few seconds ago에 되어 있고요. 커밋 할 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 스탑을 안 하시고 커밋 하는 경우에 조금 몇 가지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주세요. 저는 워드프레스를 한번 넣어봤고요. 자, 한번 실험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sudo 도커, 뭐 다시 다운로드 받진 않고요. 지금 있는 거는 삭제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치해서 바로 워드프레스가 실행이 되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면 되겠죠. 런을 해주고 -p에 80-80 RM 옵션 줘서 게스버그스의 워드프레스를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뭐 실행이 바로 됐고요. 127.0.0.1 접속을 해볼게요. 해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재시도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실행하는 명령이 좀 잘못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리스타트 한번 해주시면은 잘 됩니다. 혹시 뭔가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이게 이제 커밋을 하다 보면은 여기 약간 꼬이는 경우도 좀 있어요. 리스타트 옵션 주셔가도 뭐 실행이 된다라는 정보는 좀 있는데, 어쨌든 리스타트 한번 해주니까 어때요? 되죠? 이렇게. 아니면 이 뒤쪽에 리스타트 명령을 줄 수도 있대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실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잘 뜨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커맨드 자체에는 좀 문제가 있지만은 뭐 어차피 한번 만들고 리스타트 해서 쓸 거면은 뭐 요런 형태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 도커 이미지를 빌드하는 방법 배우죠. 그렇게 이제 빌드하는 방법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제 파일만 교체하는 형태면 요런 형태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이제 용량이 좀 적다 보니까 그 깨지는, 화면이 깨지는 현상이 좀 일어나는데, 어쨌든 뭐 웹 서비스만 잘 돌면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 워드프레스 직접 도커에다가 여러분들 이미지 만들고 이 커밋하는 작업 수행해 보시고요. 이 정도만 하실 줄 아시면은 뭐 이제 도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못 만들 만한 이미지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해서 도커 왕초보를 위한 도커를 좀 마무리 짓고요. 또 다음에 새로운 주제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